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31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세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소식을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나폴리에서 중앙 수비수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놀라운 활약상이 거의 태풍 수준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1년 뒤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옮겨가면서 유럽리그 수비수 이적료 최고 금액을 갱신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나올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천억쯤 된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월드클래스 실력을 뽐내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축구 선수로서의 자질은 체질적 특징과도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대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체형이나 특정 성향만 집착하면 모양체질, 모금체질, 금운체질, 금양체질 등등 다양한 체질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무게의 팔체질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한 분이라면 이 김민재 선수의 체질을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실제 경기를 통해 드러난 김민재 선수의 여러 특징을 통해 왜 무슨 체질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을 들어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체질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재 선수는 1m 90의 장신임에도 100m를 10초대에 달릴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스피드에 순발력까지 더해져 어떤 선수도 김민재 선수를 쉽게 돌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치러진 AC 밀란과의 경기 종료 직전에 상대 선수의 헤딩슛을 바로 앞에서 0.6초 만에 하이킥으로 막아낸 모습은 전 세계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스피드와 순발력은 양체질인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의 특징입니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 모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목양체질과 모금체질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민재 선수는 190cm로 키도 크지만 점프력까지 뛰어나서 어떤 팀과의 경기에서도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탈리아 세리아 리그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설입니다. 점프력은 순발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큰 체격은 소화기능이 좋은 금양체질과 모금체질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금운체질과 목양체질처럼 소화기가 약하고 배설기능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작고 마른 체형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 입단 신고식에서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강남 스타일을 열정적으로 부릴 정도로 주저함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이는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성격적 특징입니다. 해설입니다. 양적 기질이 강한 상남자는 타인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행동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양중의 양체질인 금양체질 열태양인이 이와 가장 가깝습니다. 금운체질도 사주가 뒷받침되면 일부 이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목양체질과 모금체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겠지요. 네 번째, 김민재 선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극성과 적응력이 뛰어나서 어디를 가든 쉽게 사람을 사귀고 행동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몇 경기 만에 팀원들을 사로잡고 융화되는 모습은 매우 특별합니다. 해설하겠습니다. 수동적인 적응 능력은 모금체질과 목양체질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적응은 금운체질과 금양체질, 그 중에서도 금양체질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사교성과 거침이 없는 행동 역시 양적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김민재 선수는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중앙 수비수는 수비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수비수는 동료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 수비를 보는 한국 선수들의 유럽 리그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바로 이 언어적 소통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언어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해설입니다. 리더십은 앞장서서 조직원을 이끄는 능력이니 양적 체질인 금양체질과 금운체질의 특성에 더 가깝습니다. 여섯 번째, 김민재 선수는 건장한 체격에 힘도 좋은데 하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체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설, 양체질, 금양체질과 금운체질은 하체보다 상체가, 그리고 음체질인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하체가 더 발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7번째, 김민재 선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성에 수비 방식도 전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는 생각할 것도 없이 양적 체질의 특징입니다. 8번째, 김민재 선수는 축구 지능이 뛰어납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수비 패턴을 변화시켜 가면서 지능적인 축구를 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해설. 이성은 양적 특징이고 두뇌 회전은 이성적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성은 당연히 음적인 것이겠지요. 자, 9번째, 김민재 선수는 유쾌한 성격으로 팀에 쉽게 녹아듭니다. 이런 성향은 음적 체질인 모금 체질과 목양 체질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분은 없겠지요. 마지막 10번째, 김민재 선수는 전반적으로 체격이 큰 편이지만 특히 두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머리는 양의 부에 해당되죠. 그래서 양이 가장 발달한 금양체질 열탕에는 두상이 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만 모금체질 열태면은 살도 잘 찔 뿐만 아니라 수렴적인 성질이 강해 모든 부위가 굵직굵직합니다. 그래서 모금체질도 의외로 머리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금음체질과 목양체질은 전체적인 체형이 약해서 두상 역시 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체험과 성격 중에서 알려진 내용을 떠오르는 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특징을 종합할 때 금양체질, 금음체질, 목양체질, 모금체질 중에서 어떤 팔체질에 해당할까요?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답을 밝히지 않아도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체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팔체질 진맥을 하지 않아도 제가 한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웬만큼 체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는 분들조차 한두 가지 요소만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류가 넘쳐날 수밖에 없겠지요. 너무 쉬운데 왜들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고 엉터리 방식으로 진단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팔체질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카페 팔체질 나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팔체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역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